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0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날씨가 찐덕찐덕하고 오늘 굉장히 제가 스케줄이 많은 날이었는데 와 진짜 하루 종일 엄청 끈적끈적한데요. 기분만큼은 그래도 좀 간만에 좀 사이다처럼 좀 시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월요일 날도 금요일 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만큼은 아닙니다만 상승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떨어졌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왜? 이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나오겠지만 뭐 그래도 시장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도 좀 황당했던 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또 떨어졌고 저는 이때 또 정강 후약을 외쳤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던 게 목요일 날에는 올라갔다가 한 4%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한 광보합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수급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좀 반등의 시장이 좀 돌아왔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좀 끝에 이런 식으로 좀 밀렸죠. 쭉 올라갔다가 한 2시 기점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도 요걸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약간은 이제 2시 기점에서부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맥이 빠졌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살짝은 받아줬는데 뭐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조금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반대급부적으로 좀 좋았던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 올려서 여기서 횡보했다가 약간 2시 기점으로 코스피가 빠지니까 살짝 밀리려고 했다가 다시 그냥 들어 올리고 결국엔 이 저점을 지켜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양봉으로 맞췄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자리도 없다고. 만약에 떨어져서 700포인트 오면 오라고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이상적으로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V자 반등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그냥 반등이 들어올 만한 때까지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표를 보시면 5월 27일 날 저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나서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왔죠. 요때가 이제 왜 들어왔냐? 코스닥 이제 승강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또 하염없이 밀렸고 요때 또 들어왔죠.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들어오면서 빠졌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또 들어왔죠. 사실 하필. 근데 이제 또 이게 월요일날 어떻게 추가 상승이 또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떨어지면은 뭐 700포인트까지 떨어져라고 그래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더 이상 떨어지기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 지지선을 일단 어제 그제 다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양봉이었으면 좋겠지만 살짝은 요 자리 그러니까 7,300포인트, 7,200포인트가 저점 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8,500, 뭐 9,000, 뭐 이렇게 못 올라갈 거고 8,3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왜 그러냐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는데 전고점을 뚫어냈죠. 그리고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또 빵 하고 올라올 땐 전고점을 뚫어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락했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7월 초반에. 근데 전혀 전고점을 위에 놔두고 뚫지 못했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요 위에 8,300포인트 위를 당분간은 뚫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걸 보여줬죠. 수급이 원래 우리가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부터 올라갔습니다. 반도체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살짝 강보합 정도로 가주면서 약강세로 가주면서 지금은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간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최고점에서 20, 30% 떨어진 게 오늘 뭐 하루 만에 20%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6월 달에 굉장히 심했다면, 이때 굉장히 심했다면, 그나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의 쏠림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요렇게 반등이 나오고, 요렇게 반등이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6월달 반등이 나왔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코스피가. 얘는 오히려 떨어졌고 5월달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코스피의 지수만 올라가면 뭐하냐. 코스닥은 맨날 떨어지는데. 예. 근데 그 반대의 역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님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아까 이제 장 종료 전에는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단 9천억 정도 매도가, 순매도가 좀 나왔고, 외국인들이 받아준다기보다는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받아줬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 투자자님들은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시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는 매도, 그러니까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매도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요 박스권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느니 박스권 상단에서 손절하시고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시장은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지만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다. 예, 그냥 숫자만 보고 생각하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던 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810개 종목이 올라갔고 떨어진 종목 100개가 안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개 상승, 20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0개 종목 갖고 계시면 9개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많이 몰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를 보여드리면 돼요. 요거 요거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만 압도적으로 팔았잖아요. 물론 뭐 밑에 대덕, 삼성생명, PSK 있는데 얘네들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순매도가 3,500억이 나왔는데 거의 그냥 하이닉스만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팔은 이유는 ADR 상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를 팔고 미국에 있는 ADR로 넘어가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순매수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심지어 SK스퀘어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매도한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거래 대금을.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렇게 들어왔고, 주성엔지니어링 역시나 뭐 장비주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좀 좋고요.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한광통신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코닝이라든지 이런 약간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졌고, 머니가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40% 빠졌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좀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은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들을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펩트론 하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HLB라는 종목도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HLB는 일단은 미국 FDA 승인 불발이 또 났죠. 근데 저는 HLB라는 종목은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좀 올라간 이력은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런 기업은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그럴만하다는 게 아니고 뭐 좀 저는 뭐 그렇게 신뢰는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까지 갈 만한 이슈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팩트가 아직 체크되진 않았습니다. 뭐 회사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어떤 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불발 이런 이슈가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고 한 결과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개최한 뭐 바이오 포럼인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가서 발표를 했는데 펩트론이 일라이릴리랑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걸 비만약 계열에 쓰기로 했는데 사실은 비만약 계열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에다가 쓰는 거다라는 게 찌라시성으로 나왔는데 어제 애프터장에서부터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게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3분봉을 보시면 중간중간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한가를 갔는데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팩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펩트론을. 그러면 일단은 이건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한가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자리 잡는 걸 지켜보셔야 되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리가 꺾였을 때 그리고 개파락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의 확률이고요. 거의 밑에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바닥을 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잠수함 사업 떨어질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개파락이 20몇 프로 났었죠. 추가 하락, 추가 하락. 오늘 그나마 반등인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 세우는 느낌은 아니죠. 네, 그래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팩트가 좀 나오면 제가 조금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오늘 하한가 종목들을 얘기해서 끝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묵직은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고요.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힘드셨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고 변동성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해줘서 주말에는 좀 여러분들 주식 생각, 주식 걱정 좀 덜어놓으시고 재충전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